네, 중장기적으로 계속 바라봐야 하는 섹터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인도 군사 협력 강화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또 러시아산 무기 의존 감소가 될 수 있겠고요. 인도 태평양 전략 강화와 미국 방산업체 이익 증대 등의 복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반도체 칩스법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대만산 반도체를 콕 집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한다라고 거듭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TSMC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칩스법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보조금 상당히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법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제적인 이런 반도체 업체들 말씀해 주신 이 파운드리 업체인 PSMC라든지 다양한 이 국내 업체들, 한국 업체들 그리고 대만 업체들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서 지급 조건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관세 이슈죠. 이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 관세 이슈를 보면서 미국 행정부의 방향성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행정부의 지금 행보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세 부분에 예를 들었지만 어느 정도 관세를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점, 그 외에도 우리가 관세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가 모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라는 발언도 나왔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발언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지 앞으로의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손실이라든지 생산 지연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체의 악재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적용된 것은 없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미 행정부에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정책 어떻게 가져가는지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협상 카드 어떤 것이 나오는지 여부, 재협상의 여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내에서 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요. 참 맨날 관세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2, 3주간은요. 미국이 이르면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FTA를 맺은 한국도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상호 관세, 비관세 장벽 역시도 반영하겠다라는 건데요. 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요?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 매출에 직결된다. 그리고 순이익 부분에도 직결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동차 산업, 전기차 산업, 이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불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런 자동차 산업에 대한 매출의 기대감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세가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세 부분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매출에 대한 부분 가격이 올라간다는 매출도 상당히 줄어드는 영향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나 해외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켰던 그때 이런 매출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매출에 대한 지적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로 이렇게 관세가 늘어나고 가격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의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조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국가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FTA를 통해서 무관세, 그래서 이런 흑자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바로 상호 관세 부분입니다. 상호 관세 부분. 이 A국에서 B국 서로의 관세를 동일하게 매기겠다. 여기에서 FTA에서 관세를 줄였던 부분 다시 돌리키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교역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현지 생산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종인가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은 업종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단기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상황은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동차는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대를 해 나가겠지만 전체적인 미국 행정부의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해서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업종별 차별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마스 15일 예정대로 인질 3명을 석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하방 압력을 받은 국제 유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의 국제적인 리스크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그중에서도 이 중동 쪽,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한 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지금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미국의 중재를 통해서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조용한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사는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 바로 유가의 안정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중동 쪽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유가는 들썩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 이슈, 바로 하마스에서 15일에 인질 3명을 석방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인질을 석방하고 평화 체계로 가자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움직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단기적인 흐름,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 보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런 유가에 대한 흐름,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러시아, 이란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에 있어서의 생산 부분, 공급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과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축이 됐을 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중동 상황, 두 번째는 러시아, 이란에서의 공급 부분, 전 세계적인 공급 부분을 두 가지를 함께 체크를 해본다면 유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지금의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유가는 이런 공급, 수요 공급,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세 번째, 바로 전 세계적인 사용량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제조 쪽 그리고 이런 소비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유가가 어느 정도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 세계적인 불황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이 세 가지 유가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이와 함께 다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M7 기업 가운데서 좀 늦게 발표가 되는 편인데 주목할 만한 기업과 실적 그리고 펀더멘탈 좋은 섹터들 어디를 좀 더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아무래도 M7은 계속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금이 계속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강하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가격대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섹터를 볼 것인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M7 솔림에 대한 신중론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AI 지출에 대한 정점이 도달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M7 회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본이 높다. 하지만 여기에서 AI에 대한 부분, 데이터 센터의 부분, 지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아무래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자본 지출이 확대되는 점에서 수익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앞으로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섹터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미래 동력 보게 된다면 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우리가 첫 번째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1년 중에 계속해서 학회가 있죠. 뭐 굵직한 학회, 암 학회라든지 당뇨 학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학회들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 지정된 학회에서 주목해 볼 만한 약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바이오, 미국 빅파마에 대한 부분, 시장 지배력이 높고 관세에 대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기대감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바로 임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 같은 경우에는 1상, 2상, 3상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미국 빅파마에서 굉장히 높은 투자를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약 임상이 끝날 때마다 그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체크를 해본다면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상승폭 대비했을 때 이 미국 빅파마들의 흐름,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아직까지 가격적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약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 그리고 지금 가격대의 밸류에이션,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충분히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